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쓴 3가지 이유 이외에 실제로는 2가지 이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대목인데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인지 오늘은 이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슈팀 안홍기 팀장을 모시고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하루 종일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 가운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2가지 사유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네, 그 3가지 이제 뭐 뇌물죄 성립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 삼성 지원 경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수사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각을 했다고 이제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공지문에 포함이 안 됐던 게 그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네.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뇌물 수수자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 요 2가지가 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쓰면 그것을 공개하기 마련 아닙니까? 왜 이것을 2가지, 그러니까 공개하려면 다 공개하던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왜 3가지만 법원 공보관이 얘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숨겼을까요? 뭐 일부러 숨겼는지, 뭐 아니면 실수로 숨겼는지, 뭐 그것은 또 따져봐야 알겠지만, 네. 그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하고 네. 뇌물 수수자 수사 안 했다. 네. 이 2가지가 좀 뭐랄까 이해하기가 네. 사실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요거를 공지에 넣으면 네. 또 수많은 그 문의들이 빗발치고 또 논란을 날 것 같아서 네. 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법원 측이 내부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희연 네. 판사가 이 5가지에 대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제시했지만 그 네. 가운데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그리고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이 2가지를 법원 차원에서 판단해서 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좀 오늘 취재를 더 해봐야 되겠군요. 법원을 상대로 왜 이런 내용을 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통 형사사건 뭐 폭행이나 뭐 네. 이런 그 사건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주거가 불안정하다 뭐 이러면은 그 영장을 발부하는 또 하나의 사유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 그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걸려 있는 게 화이트 칼라 범죄란 말입니다. 네네. 그 화이트 칼라 범죄란 거는 이제 돈이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는 뭐 주거 불안정 뭐 이런 거를 여부를 따지질 않습니다. 네. 주거가 뭐 불안정하면은 만약에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거가 불안정하면은 구속이 되겠지만, 뭐 주거가 안정됐다고 해서 그게 불구속 사유가 된다.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를테면 피의자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그동안 너무 좋아서 구치소에 머물기에는 구치소가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법원이 쓴 취지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거만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네, 또 생활 환경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 어떤 검사님은 생활 환경 얘기를 화이트 칼라 범죄하면서 네, 주거 나오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네, 생활 환경까지 또 하는 거는 내가 좀 처음 봤다. 아하, 뭐 이런 반응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희연 판사의 경우에 이전에 영장 기각한 사례들을 보면 네. 그 생활 환경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언제 언급을 했습니까? 그 폭행 사건인데요. 예전에 그 세월호 가족들, 네, 네, 그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어떤 그 음주하고 그 택시가 아니고 네, 저 뭐야 대리운전기사 폭행한 네, 네,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네, 이제 기각한 판사가 이분인데 음, 그때도 이제 그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돼 있으므로 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러면서 음, 그 영장을 기각을 했었는데 네, 이 사건은 이제 폭행 사건이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 대상이 되는데 이런 좀 그 화이트 칼라 사건에서 요거를 기각 사유의 하나로 든 것, 요거는 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뭐 검찰이나 네. 이런 출신들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 관계자나 그리고 법조인들, 그 법원 내부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서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다라는 취재 결과들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번 기각 사유가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뭐 몇몇 보수 언론 보도를 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실제로 12시간 동안 뭐 1,440원짜리 저녁을 먹었고 뭐 한 끼에 세 찬이 나오고 그렇지만 뭐 긴장해서 밥을 하나도 먹지를 못했고 2평짜리 독방에서 12시간 있으면서 잠도 못 잤고 황갈색 수의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아주 그리고 나와서 구내식당 밥으로 해결을 했다. 은둔의 경영자였던 이건희 회장과 달리 미국식 경영 스타일이었던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 이후 경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묘사의 달인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듣고 실제로 삼성 듣기. 쪽에서 관련 내용을 상당히 뭐 취재를 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우튼 생활 환경 그리고 주거 과거의 법원이 피의자의 생활 환경이나 주거를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뭐 통상적으로 판사들이 이런 걸 많이 씁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폭력 사건이라든지 네, 그 좀 단순한 사건들 네, 그리고 이제 뭐 돈이 없는 분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영장 심사를 하면서 네, 이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음, 이번에 사실 생활 환경은 저도 조금 생소했는데 네, 뭐 저는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사유를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려다가 네, 보니까 네, 네.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칫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그런 짐작도 듭니다. 네, 제가 어제 뭐 몇몇 법조인들하고 오후에 같이 있었는데요. 저녁에 같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우리 단독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더니 대단히 충격적이다. 영장 기각 사유의 생활 환경과 주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다들 충격적이 정말 사실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법조인들이 보이더군요. 또 하나 사유가 있죠.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도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찰 조사를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에서는 계속 이 논리로 주장을 했다고 들었긴 했습니다만 실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뭐 예. 확인을 하고 말고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못하면 이재용은 구속하지 못한다. 이재용의 뇌물 혐의를 소명하기 힘들다라고 네. 이제 미리 선을 둔 거죠. 예. 그래서 재청구해도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과연 뭐 영장이 나올 수 있을까? 네.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흠. 부분 뭐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보통은 사실 그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최순실 씨마저도 예. 특검에 몇 차례 소환을 했는데 지금 뭐 몸이 아프다, 뭐 어디 가야 된다, 뭐 법원 공황 핑계 상태다, 대고 뭐 예. 그렇죠. 헌재에는 그래서 법원 핑계 대고 예, 아니 특검 핑계 대고 특검에는 헌재 핑계 대고 그 양쪽에 핑퐁 게임 하면서 안 나왔죠. 예, 예. 핑계 돌려막기를 계속 하고 맞습니다. 있죠. 네. 근데 요렇게 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은 저 대통령직 유지할 때까지는 이걸 뭐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데 네. 그 사정 뻔히 알면서 네. 신문 다들 보시면서 네. 요런 걸로 했단 말이죠. 네. 그 사실 그 어제 특검에서 영장 청구한 내용이 네. 무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범죄 사실이 무려 한 50여 페이지?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많고 소상하게 네. 그 각종 그 정황과 증거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이런 사유들이 나오니까 네. 또 특검 내에서는 굉장히 허탈했다. 음흠. 뭐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직 물론 이제 탄핵 당하긴 했습니다만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거부하면 특검 차원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도 증인 출석보다는 또 그리고 또 뭡니까 피청구인 측 입장에 주장을 할지 헌재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고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어버린 보면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준 그러니까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뭐 이런 방법으로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네, 그렇게 긴 고심 끝에 네, 그 이런 여러 가지의 불구속 사유들을 법원이 제시할 수 있게 만든 네, 것. 예, 참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하기도 하고 음흠, 뭐 참 뭐 판사 한 사람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사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한 법조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 이 대목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도 상당히 큰 본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조계가 오늘 어떤 행동에 나선다면서요? 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뭐 몇 명이 나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 촛불 집회에 이렇게 촛불 집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네, 그 주도했던 뭐 태진 행동하고 네, 그다음에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등이 네, 네,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그 불구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네, 그 농성을 오늘 낮부터 네.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어떻게 그렇군요. 하는지.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률가들이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돌입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한다.
예, 저도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죠? 예, 금방 문자 오는 소리가. 예, 문자가 왔죠.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지금 문자가 전달되는 과정까지 듣고 계십니다.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한다니까요. 네, 혹시 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같이 분노를 느끼신다 하는 분들도 네. 뭐 누구든지 네. 뭐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네, 같이 뭐 함께 하시면은 네, 뭐 좀 뜻을 네. 이렇게 쭉 우리의 뜻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30억 뇌물을 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노석농성.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던데요. 그리고 눈 오고 오늘부터는 강추위가 예상이 된다는데 아이고. 법률가들이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결의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엄혹한 것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언론에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보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삼성 앞에서는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 오늘 특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왜 이 두 가지를 써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가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슈팀 안홍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